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교통사고 중에서 어떤 사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차체가 없는 거니까 신체가 다 노출된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도 무릎 십자인대 파열, 팔, 다리, 어깨, 골절 이런 거는 너무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경추 손상, 촉수 손상 또는 헬멧이 날아가면서 뇌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생명을 잃거나 또는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에 외상을 심하게 입고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분이 찍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기억 남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비상활주로에서 난 사건거든요. 비상활주로는 겉보기에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차선 같은 거나 중앙선 같은 게 이렇게 명확하게 안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를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세워둔 정도라서 차선 구분이 대략적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세차 산 사람들이 신차 길들이기 한다고 고속으로 확 달리거나 또 차가 많이 없는 도로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주행 연습한다고 달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도 오토바이를 타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어요. 비행활주로를 가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유턴을 시도하는데 유턴을 하려면은 당연히 속도를 줄여들면서 약간 우측으로 꺾이잖아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뒤에 따르고 있던 차가 우리 의뢰인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니까 유턴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 시점에 오토바이가 유턴을 시도하니까 오토바이의 옆면을 그대로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의 왼쪽 다리가 차에 바로 노출되면서 치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이제 왼쪽 무릎에 오금동맥이라고 있는데 오금동맥이 손상이 된 거죠. 근데 다리의 완전 안쪽에 있는 동맥이 손상될 정도니까 다리 부분에 개방된 상처는 엄청나게 심한 상태일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세균들이 생겨서 감염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개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폐혈증 소견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염증이 전신으로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위인 하지 절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지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처럼 상해가 크면 클수록 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차량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다가 후방 추돌 당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에 치이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과실이 있는 사고를 많이 당해요. 차가 신호 위반을 한 건 맞지만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다든지 오토바이가 방향지시 등을 안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오토바이 헬멧을 안 쓰고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차와 차 사이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만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 이후에 배상을 받으려고 보면은 자기 과실도 있어가지고 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치료비 중에서 자기 과실 부분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 몸만 다치고 장애가 남고 배상도 다 못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때 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더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의뢰인분도 결국에는 염증 문제 때문에 무릎 관절 아래 부위를 절단했고 그렇게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경우에는 43%의 장애율이 나오거든요. 이 장애율이라는 게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신체 건강한 상태라면은 100%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면서 100 중에 43%만큼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교통사고를 안 당했을 때에 비해서 43%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수익을 청구하고 향후에 이제 이 절단한 부위에 흉터 치료하고 그다음에 종아리 의지를 계속해서 착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향후 보조구 비용 이런 것들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해서 상대 보험사한테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당할 때 저희 의뢰인분이 54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날도 많이 남았고 건강했다면 얼마나 여가를 즐기면서 살 수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좋아하신 분이니까 뭐 레저 활동, 액티브한 활동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인데 교통사고라는 게 아차하는 한순간에 당하는 거고 그 한순간의 사고로 남은 여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심 운전을 해야 되지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자신의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또 뭐 내가 심하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에 나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십자인대 파열부터 다발성 골절, 요추 골절 이런 마비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절단장애 앉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젊고 앞으로 일할 날이 창창한데 중상해의 경우에는 과실이 10%만 차이 나도 금액이 1억씩 차이 나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꼭 안전운전 하시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